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함수라는 것과 내가 함수 하면서 내가 계속 했던 말이 뭐였어요? 니네 수학원의 전체 3분의 2 정도 되는 게 함수, 방정식, 부등식은 같은 이야기일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자,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총정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함수라는 걸 알고 또 뭐도 알아야 되냐? 그 함수가 뭘로 넘어가는 과정도 알아야 되냐면 그래프를 표현하는 겁니다. 좌표 평면상에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x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y가 나온다라고 배웠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 정확한 내용으로 얘기를 하자면 함수와 그래프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뭐냐면 함수라는 거 우리가 가장 만만한 놈부터 시작을 할게요. 진짜 가장 만만한 놈. 그게 뭐냐? 1차 함수부터 시작을 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죠. 함수라는 거 이런 이야기예요. x가 들어가면 매직 블럭으로 들어갔어요. 매직 블럭. 들어가면 나와야 하는 건데요. 뭐가 나오는 거냐?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운다고 이걸? 찐따같이? y가 나온다고 배우죠. 아닙니다. y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fx가 나오는 걸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함수의 끝이에요. 여기가 함수입니다. 무슨 말인지 볼게요. 니네가 지금까지 봐왔던 y는 2x 플러스 1 이런 친구 있죠. 그게 사실은 함수가 아니고요. 함수의 그래프예요. 우리 누구를 판단할 거냐면 누구를 파헤쳐 볼 거냐면 이라는 놈을 파헤쳐 볼 건데요. 이거는 뭐가 아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사실. 이거 뭐예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함수는 여기까지만 함수입니다. 여기까지가 함수 끝. 쟤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줘요. 와, 똑같은데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자기 뇌는 새만한 거예요. 조두죠, 조두. 봐요. 새대가리, 닭대가리. 봐요. 그럴 수 있어. 자, 이게 함수의 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여기가 x가 1이 들어가면 그래. 우리 멍청하니까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나오는 값은 뭐가 나와야 해요? 마이너스 3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나와야죠. 0 들어가면 1 나와야죠. 1 들어가면 3 나와야죠. 2 들어가면 5 나와야죠. 자, 이게 함수입니다. 사실. 근데 봐봐요. 우리도 사람인데 들어간 값, 나온 값, 들어간 값, 나온 값 이걸 다 보기가 너무 벅차죠. 그래서 이놈의 새끼를 어디다가 표현하려고 노력을 할 거냐? 좌표 평면이라는 거에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야 눈에 쉽게 띄죠. 오케이?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순서쌍을 만들어서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어떤 순서쌍을 만들어서 점을 찍어주는 거냐? 이렇게요. 가로축 값과 세로축 값으로 점을 찍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배워온 건 뭐였습니까? 흔히 배워온 거.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 이렇게 배웠죠. 그거 고정 아니에요. 그냥 만만하니까 x축, y축으로 한 거지 p축, q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착 있는 애들 있죠. 그 못생겨갖고 집착 있는 애들이 집착 보여요. 야,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가로축 값을 x값, 세로축 값을 y값 이렇게 또 가로축 값을 p값, 세로축 값을 q값 즉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x축, y축, p축, q축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느냐? 봐봐요.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몇 개의 주어진 자료값이 몇 개 안 됩니다. 그게 많아져봐요. 몇천 개 단위로 넘어가 봐요. 못 찾아내죠. 그래서 눈에 띄게 쉽게 뭐를 표현할 겁니까? 좌표 평면에 이 생김새를 표현하려고 해요. 내가 여기까지가 함수가 끝이고요.
이거를 좌표평면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렇게 얘기가 돼야 합니다. 어떻게 얘기가 돼야 되냐? 봐요. x가 들어가서 나온 값 이거를 fx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함수의 끝인데요. 그걸 눈에 보기 좋게 들어간 값과 나온 값을 가지고 이 나온 값을 어디다가 넣어줄 거다라는 얘기냐면 세로축, 즉 저 세로축 y축에다 넣어준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얘기냐? x가 들어가서 사실은 fx가 나오는데 그 fx가 나온 값을 어디다가 y에다가 넣어서 세로축에 넣어서 그걸 수도쌍을 만들어서 x, y라는 점을 찍어줘라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함수는 여기서 끝! 하지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요. 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겠습니다. 자, 보죠. 그러면 저 x가 들어가서 2x 플러스 1에서 나오는 건 우리는 그냥 실제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3인데 그쵸? 그게 함수죠. 그걸 좌표평면에 표현을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갔을 때의 가로축 값에 대응하는 세로축 값 마이너스 3을 찍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도 y는 2x 플러스 1입니다. 실제로 이게 뭐예요? fx죠. 그 fx를 어디다가 찍어주라고요? 세로축에다 찍어주라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쓴다고요. 하지만 왜 함수를 그래프와 좌표평면에 표현해주는 그래프와 이 함수와 구분을 하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겠지만 잘 보세요. 야, 니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래요? y가 2x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할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우리는 점을 찍어주죠. 어떤 점을 찍어주기로 했습니까? x, y라는 점을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도 함수의 그래프까지만 해도 x가 들어가서 나오는 fx 값을 어디다가 y에 넣어줘서 그걸 점을 찍어준 게 이거죠. 하지만 실제로 점을 찍어주는 건 x, y라는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 y를 찍어라 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실제로 x가 들어가서 나오는 fx 값이 여기죠. 이것보다 큰 y 값들로 점을 찍어줘라라는 뜻입니다. 즉 마이너스 2일 때 우리가 점을 찍을 수 있는 x, y는 어느 부분이에요? 이 위쪽 전부 다입니다. 맞습니까? 이쪽 x에 대해서 점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위쪽 전부 다죠. 얘 점을 표현해보면 x, y라는 점을 표현해보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이 윗부분을 말한다라는 걸 이해해내야 합니다. 이해합니까? 뭐랑 달라요? 우리가 중학교 때 단순히 x가 들어가서 y가 나와요? 아닙니다. 그거 틀린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야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잘 넘길 수 있어요. 고3 내내까지. 위에 부분이 y예요? 그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fx 값보다 큰 y 점들을 찍어줘라 하니까 이 직선의 윗부분들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되겠죠. 얘가 나타내는 범위를 찾으면 저 직선의 윗부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이만 알아듣나요? 어때요? 기존에 있던 함수와는 너무 다르죠. 그쵸? 오케이. 기존에 단순히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둬야 고1, 2, 3 잘 넘어가요. 알겠죠? 자, 알아듣습니까? 자,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x가 음수면요 밑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집어넣는 x 값이 나오겠죠.
실제로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fx는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x, y라는 점을 찍어준다고요. 좌표 평면은요 x, fx를 찍어주는 게 아니고 x, y라는 점을 찍어주는 건데 얘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라는 거냐면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fx보다 y 값이 작은 지점들을 찍어주라는 얘기죠. 그럼 어디예요? 이 밑부분이죠. 다. 오케이?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빨간색 이 아래쪽 직선의 아래쪽을 의미하게 돼요. 쌤 중학교 때 이딴 거 배운 적 없는데요? 배운 적 없어요. 내가 이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 말 이해합니까? 지금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함수고 함수의 그래프고 차이가 이 말입니다. 자, 함수라는 건 x가 들어가서 fx가 나오는 거고요.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해 주려면 x, y라는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주는 건데 오케이? 그 x, y라는 점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꼭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다르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말 알아듣죠? 오케이. 이게 바로 우리가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다. 그럼 자, 우리가 좌표평면에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배웠고요. 이제는 2차 함수라는 걸 설명할 거고 그 2차 함수를 설명한 다음에 2차 방정식과의 관계를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그러니까 여기서 대소비고까지 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자, 더 계속 나가봅시다. 우리가 이번에 뭐를 표시하려고 할 거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본으로 배우는 함수가 뭐예요? y는 2차 함수다. y는 x제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함수를 배울 겁니다. 그 y는 x제곱이라는 놈도 사실은 뭡니까? 그래프상에 표현된 겁니다. 원래는 x가 들어갔죠. 매직 블럭으로. 뭐가 나와야 해요? 2차 함수 가장 기본적인 함수값으로 x제곱이 나와줘야 합니다. 이게 2차 함수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2차 함수 끝입니다. 마이너스 2 x제곱 값은 얼마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야 이게 함수죠. 그쵸? 근데 이게 조금 있으니까 계산하기 간단하지 실제로 몇천 개씩 있으면 계산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띄기 쉽게 그래프상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얘 잘 보십시오. 얘 잘 보세요. 우리는 저 2차 함수를 그래프상에 표현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fx 값을 어디다가 넣어줘라? y에 넣어줘라. 그게 바로 2차 함수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찍는 건 우리가 좌표평면에 점을 찍는 건 x, fx를 찍어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누굴 찍어주는 거다? x, y를 찍어주는 건데 그 y에 누가 들어가니까? fx가 들어가니까 x, fx가 찍히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이 말 계속 다 알아듣고 있어요? 됩니까? 자, 봐요. 실제로 원래 이게 아니에요. 원래는 뜻이 뭐라고요? y작이에요. fx 값을 넣어줬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그 fx가 누구라고요? 얘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점을 찍어줄 때 좌표평면에 점을 찍어줄 땐 가로축값과 세로축값을 찍어줬다라는 얘기겠죠. 얘를 그래프상으로 표현을 하면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고 마이너스 1, 0, 1, 2를 찍으면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긴다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저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실제로
점을 찍어서 넣어보면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계속 쌤이 해주고 싶은 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거 잠깐 보시죠. 보세요. 자, 봐봐요, 얘들아.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함수는 x가 들어가서 x 제곱이 나온다는 걸 눈치에 깠어요. 함수의 그래프는 즉 좌표 평면의 표현을 하려면 x, y 좌표를 찍어준다고요. x, fx가 원래는 아닌데 y 자리에 누가 들어가기 때문에 fx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x, fx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거 아니라고요. x, y를 찍어주는 거라고요. 그 착각을 막기 위해서 계속 이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아라 라고 한다면 잘 봐요. 실제로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함수값은 x제곱이죠. 여기에 x가 들어갔을 때 여기 잠깐만 봐봐요. 여기에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여기 값이 찍은 값이 이게 사실은 fx 값이었죠. 그걸 y에다 집어넣은 거니까요. 그 fx가 실제 뭐였어요? x제곱이었죠. 그거보다 큰 y 좌표들을 x, y라고 찾아서 찍어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 이해합니까? 지금까지의 틀을 깨는 겁니다. 이해해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에요? 얘는 y가 x제곱보다 크다라는 건 어느 부분입니까? 이 윗부분이라는 걸 뜻해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왜? x가 들어갔을 때 fx보다 큰 값들로 점을 찍어준다. x, y라는 점을 찍어준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죠. 좌표 평면에 표시하려면 x, y라는 점을 찍는 거란다라는 그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나요? 쌤이 말하는 거? 나가더라? 어? 좀 더 나가죠. 그럼 얘는요? 쌤, 얘는 뭐예요? 얘는 뭐죠? 얘는 y는 x보다 작다니까. 실제로 x가 들어갔을 때 그 fx가 어떤 부분들의 점? 작은 y 값들이죠. y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다 여기도 되죠. 그래서 조건 다 만족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점을 찍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다? 이 안에 부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해요? 됩니까? 선생님 말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함수와 뭐가 달라요?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는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프는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좌표 평면에 표시하는 방법은 뭐다? x, y라는 점을 찍어주는 건데 그 y가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 거겠죠. 찾아가는 값도 달라지는 거고요. 자, 됐어요? 오케이? 함수가 함수의 그래프랑의 차이가 뭔지를 좀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해나가 보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돼요? 자, 이제 뭘 설명할 거냐? 이 참수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애들의 차이를 좀 보죠. 어떤 애들의 차이를 보냐면 만약에 이 참수가 x가 들어가서 x제곱이 나오는 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알았죠? 그쵸? 마이너스 x제곱이 나오는 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마이너스 x제곱을 실제로 어디다가 넣는 거라고요? y에다 넣는 거라고 했죠. 맞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아래로 된다고요. 왜요?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fx 값을 y에다 넣어서 세로축에 찍어줬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 이해합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에서 배운 것들을 계속 써먹죠. 어떤 걸 써먹냐면 실수 성질이요. 실수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실수 성질 중에 실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맞아요? 야, 얘는 제곱한 거 앞에 뭘 붙여요? 마이너스 붙였죠? 그걸 어디다가 찍어주라고요? 세로축 y에다 찍어주라고요. 당연히 저렇게 생기겠죠. 왜?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이거는 y가 0인 축이죠. 그쵸? 실제로 제곱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어떻게 x축 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다 밑으로 내려가야겠죠. 생김새가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나요? 또 얘를 공부했듯이 똑같습니다. 이차함수의 이것도 좀 보죠. 얘는요 x가 들어가서 나오는 함수가 3x 제곱이랍니다. 이차함수가 돼요? 얘가요 x 제곱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죠. 누구랑 비교를 해보겠다고요? x 제곱과 누구랑? 얘랑. 실제로 얘를 그러면 y라는 데에 집어넣어 가면서 실제 좌표를 찾으면 그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길 겁니다. y는 x제곱이요. 이렇게 생길 거예요. 저게 y는 x제곱, 즉 2차 함수의 기본 형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y는 3x제곱은 어떻게 생길까? 똑같은 1을 들어가도 얘는 뭐 나와요? 1 나오죠. 얘는 뭐 나오고? 3 나오고. 2가 들어가면 4 나오죠. 얘는 12가 나오죠. 어때요? 똑같은 x값에서 더 높은 y값이 더 높은 fx값이 나오죠. 폭이 많이 좁아집니다. 왜요? 생각해봐요. 똑같은 x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fx값이 어떻다고요? 더 크다고요. 여기가 x제곱이면 여기는 뭐예요? 3x제곱. 저런 형태를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아니야? 알아듣니 얘들아? 쌤이 말하는 거? 오케이. 이게 2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조금만 비교를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만 좀 보죠. 보세요. 3x 제곱축은 지우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들을 좀 해나갈게요. 분명히 학교 중간고사 이번 기말고사 때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쌤이 지금 하는 얘기를요. 잘 보시죠. 어떤 얘기를 만나게 될 거냐? 이런 얘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봐요. 얘 같은 경우는요. 잘 봐. 얘들아. 여기 잘 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맞아? x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계속 커지고 있지. 그치? x값은 커지고 있지. y값 볼래? 어때? y값은 어때요? 작아지고 있죠. 이걸 우리 봐요. 이 파란색 그림 보세요. x값이 커진다는 건 이렇게 가로축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y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오케이?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면요. x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x는 커지는데 y는 작아지고 있는 거죠. 맞아? 이게 이차 함수의 감소하는 부분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그럼 동시에 이쪽도 보죠. x 보겠습니다. x가 1, 2, 3, 4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치죠. x제곱은 1, 4, 9, 16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냐 얘들아? x가 커지니 y가 어쩌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맞아? x가 커지면서 y도 같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다고요. 이 말 이해하죠? 저기서는 무슨 부분이다? 증가하는 부분이다. 2차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됐나요? 쉽지? 되죠? 근데 요상하게도 x제곱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부분에서 저런 식으로 생기는데
오케이? 저쪽 보죠.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잘 봐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x값 어떻게 되고 있어요? x값 커지고 있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커지고 있는 거죠. 집어넣어봐요. 얼마 나와요? 이렇게 되죠. y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같이 커지고 있죠. 맞아? 여기 보면 x값이 커지면서 y값도 같이 커지죠.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냐? 여기 부분 증가함수, 증가하라고 부르죠. 오케이? 자, 알아들어요? 여기가 증가가 됩니다. 저 그래프랑 같이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1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x 커지죠. y는 줄어들죠. 실제 그래프 봐요. 여기 봐. x 커지죠. y 줄어들죠. 감소해요. 됩니까? 저게 2차 함수의 독특한 성질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자, 그럼 자, 얘를 좀 보죠. 이 2차 함수의 생긴제를 좀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 2차 함수 생긴제를 좀 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보죠. 얘 지금 이렇게 생겼죠. 여기 뭐라고 불러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위로 있을 때도 상관없고 아래로 있을 때도 상관없고 제일 작거나 제일 큰 여기 부드러운 그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꼭지점이라는 명칭으로 이름을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걸 꼭지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되게 독특하게도 그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 세로축 선 있죠. 그걸 기준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이 접으면 정확하게 접힙니다. 저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대칭이다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대칭이다라고 부르고 그 대칭이 되는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축이라고 부르고 또는 축의 방정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는 대칭축 x는 0이겠죠. 즉 y 좌표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돼요? 어때요? 2차 함수에 대한 되게 기본적인 성질들이에요. 충분히 알아들만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지울게요. 2차 함수의 기본적인 형태들 다 알아들었죠? 대칭축 들었죠? 오케이? 자, 여기서 함수가 뭔지를 알았으면 이제는 뭐를 설명해 주려고 하냐? 자,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 이제 알아들었죠? 오케이? 좌표 평면을 찍을 때는 어떤 점을 찍는 거다? x, y에 찍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의 표현은 전부 다 x, y라고 된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중학교 때는 봐요. 평행이동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x축으로 이만큼 옮기고 y축으로 옮기고 그런 거는 뭐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라, y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냥 외웠죠. 그냥 무슨 얘기를 해주려냐면 이 얘기를 해주려 합니다. y는 2x라는 직선을요 사실 어떻게 생겨요?
y는 2x는 이미 y 값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미 좌표평면에 표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생기죠. 맞아요? 그런데 얘는 의미가 뭐였어요? 이거 의미 뭐예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라는 뜻입니까? 3만큼 이동하라는 뜻이죠. 왠지는 알아요? 설마 점을 넣어서 확인하면 돼요 라고 대답한다면 평생 중학생일 거예요. 오케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돼요 라고 한다면 평생 중학교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냥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3만큼 이동한 건데 왜 저런지는 전혀 모르죠. 아 그런 거 없다. 외우려니 외워야지. 그죠? 그죠? 외우라니까 외워야지 뭐. 그지? 자,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지울게요. 이 내용 지우겠습니다. 그래프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왜 얘가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그 설명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개념을 배워야 되냐? 자취라는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뭐라고요? 자취요. 자취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발자취가 뭐예요? 발자취. 야, 눈 오면 막 미친 개처럼 뛰죠. 그죠? 그럼 내가 걸어간 길에 뒤에 뭐가 남아요? 발자국이 남죠. 그 발자취라고 하죠. 그죠? 자취는 이렇게 이동 생각을 하면 돼요. 점이 움직인 흔적을 방정식이나 식으로 표현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게 바로 자취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이거 고등학교 3년 내내 쓰는 겁니다. 이 내용들 전부 다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해요. 한번 보죠.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자취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 이렇게 나타나요. 뭐라고 나타나냐면, 자, 조건을 만족할 때라는 문제류입니다. 이게 하나의 유형이에요. 자취를 설명할 때에 있어서. 됐습니까? 자, 조건을 만족할 때 무슨 조건? 이런 조건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니네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계 이등분선의 작도 어떻게 했었니? 기억하니? 또는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작도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하니? 컴퍼스로 했던 거 기억해요. 여기서는 이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뭔 내용을 설명할 거냐면요. 자, 보시죠. 0,3이라는 점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2,0이라는 점이 있다고 그냥 점을 조금 간단하게 잡았습니다. 두 점을요. 됐습니까? 이 두 점을 이렇게 잡았으면요. 자, 보시죠. 자, 봐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이요. 이 0,3이라는 점의 이름을 A라고 하고요. 2,0이라는 점을 B라고 한다면 A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와 B라는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이 한 개겠어요? 아니면 뒷담 많겠어요? 뒷담 많죠. 그쵸? 그 뒷담 많은 점들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고 친다면 걔를 움직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많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봐요. 조건을 만족할 때라는 얘기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나도 뭔지 모르는 점을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지는 같은 애들이. 근데 일단 한 점을 기준으로 걔를 x, y라는 또는 a, b라고도 잡아도 돼요. 나는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놨기 때문에 x, y라고 써준 것 뿐입니다.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고 놨어. 이렇게 쓴 거예요. 저 점이 한 개겠어요? 아니면 많다고요? 많죠. 많으니까 내가 뭐 몇 컴마 몇으로 딱 숫자를 쓴 게 아니고 저렇게 문자 x, y라고 쓴 겁니다. 이 말 이해해요?
오케이? 잘 보시죠. 야, 여기 점으로부터 거리와 여기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건요. 그죠? 두 점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이거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제 곧 배우게 되거든요. 뭘로 활용해서 배우는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활용해서 배우는데 쌤이 일단 공식화해도 되니까 아 저런 거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일단 지금 처음은 공식화를 해줄게요. 알겠죠? 그냥 저렇게 되는 건가 보다 하시면 돼요. 자, 어떤 거냐면 두 점을 A라는 점과 B라는 점, C라는 점과 D라는 점, 이 두 점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요. 루트 얘에서 얘를 빼고 얘에서 얘를 빼는 이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얘도 한 번만 잘 볼게요. 이 x, y로부터의 거리와 x, y로부터 0,3까지의 거리예요. 우리 그걸 얼마라고 쓰죠? 루트 얘에서 얘를 빼고 제곱이죠. x제곱 맞습니까? 이해하나요? 얘에서 얘를 빼고 제곱이죠. 그 두 개를 더해주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고요. 쌤이 지금 구하는 게 뭐예요?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말 이해하죠? 자, 얘와 얘에서부터 얘까지 떨어진 거리요. 얼마죠? 이거죠. 계산을 해보면 y-0이니까 그냥 안 쓴 거예요. 0은요. 이 두 개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 놓고 계산하라고요. 왜?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을 찾아준다 이 말이 아닙니까? 맞죠?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루트가 양면에 다 있으니 그죠? 두 개 다 제곱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이걸로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돼요? 실제 이 식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결론이 x제곱은 지워지죠. 맞습니까? x제곱 지워지죠. 그리고 y제곱도 양면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지겠죠.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럼 이걸 한쪽으로 다 넘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직선을 이루게 돼요. x, y가 뭘 이룬다고요? 저렇게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두 A, B까지의 거리가 어떤 애들이다? 같은 애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x, y는요 여기 위에 어떤 점이면도 다 여기까지의 길이와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다? 같은 애들이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요. 오케이? 저게 바로 조건을 만족할 때 조건을 써줬죠. 어떻게 해요? 두 점까지의 거리가 어떤 애들이다? 같은 애들이다 라는 조건으로 저렇게까지 써낸 겁니다. 알겠어요? x, y는 어디 위에만 있으면 돼요? 저 직선 위에만 있으면 전부 다 두 a, b 점까지의 거리가 같습니다. 됐나요? 이해해요? 이게 자취의 방정식 첫 번째입니다. 이게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그러면 두 번째는요. 뭐를 이용하게 되냐? 매개 변수라는 걸 이용하게 되는 걸 써주는데요. 이거는 잠시 생략. 알겠죠? 잠시 생략. 세 번째.
다른 조건식, 즉 조건식이 두 개 나오는 경우를 말해요. 또 다른 조건식을 만족할 때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거는 일단 생략, 일단 잠시 보류, 알겠죠? 이거 하나로 일단 설명을 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자취라는 걸 이용해서 평행이동이라는 걸 설명해 볼게요. 무슨 말인지 한번 직접 보시죠. 자, 지우겠습니다. 이게 자취의 기본적인 내용, 평행이동을 설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죠. 다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보죠. 아까 전에 쌤이 예를 들어서 했던 게 뭐였어요? y는 2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맞죠? y는 얘를 x축으로 전부 다 얼마씩 옮기라고요? 30 옮기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일단 얘를 그냥 쳐 외웠어요. 뭐라고 쳐 외웠냐면 이렇게 쳐 외웠어요. 이런 식으로. x축으로 3만큼 옮길 때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 외웁니까? x-3이라고 쳐 외웠죠. 사실은 그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위에 한 점이 존재를 할 거예요. 저 점은 한 개가 아니고 무수히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해하죠? 근데 그 모든 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켜주라고요? 3만큼 이동시켜주라고요. 맞죠?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안 변해요? y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뭐만 변합니까? x 값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이동하라네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되니? 전음에 대한 설명을 쌤 그러면요 x 플러스 3만큼 이동했어. x축으로 3만큼 플러스 3만큼 이동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이동한 식을 왜 이렇게 써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보시죠.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 쌤이 점을 찍을 때는 뭔 축과 뭔 축으로 찍으라 했어요? x축과 y축으로 가로축과 세로축이라는 말을 해줬어요. 기억합니까? 이 말 기억해요?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설명한다라는 말 저 말 기억합니까? 되나요? 그럼 자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자체가 가로축이죠. 내가 아까 전에 집착 보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x축과 y축으로 생각을 한다고 치지만 꼭 x축과 y축일 필요 없다고 했죠. 뭔 축과 뭔 축이 된다 했어요. p축과 q축, s축과 t축. 마음대로 하면 돼요. 나 얘 잠깐 p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앞좌표를 앞에 있는 이 값을요. 뒤에 있는 값은요. q축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우리는 얘를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p축과 q축으로 표현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돼요? 왜? 저 앞에 있는 좌표는 p축, 뒤에 있는 좌표는 q축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로 표현을 해서 관계식을 써줄 때는요. 오케이? 야, 너네 잘 생각해봐라. 함수의 그래프식을 생각해보면 전부 다 뭐였어?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식 아니었니? x축과 y축이라고 돼 있지만, 그치? 잘 보면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가 가로축의 2배 해주면 세로축 나온다는 뜻이잖아. 이 말 이해하지? 맞아? 여기서 똑같이 가로축 P와 세로축 Q의 관계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P하고 Q의 관계를 찾아보겠습니다. P라는 놈은 뭐예요? 실제로 x 플러스 3이 P죠. 맞아? Q라는 놈은
y가 그냥 그대로 q죠. 맞아요? 됩니까? 이해해요? 우리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찾아보자고요? x와 y의 관계식처럼 p와 q의 관계식을 찾아줘야 그게 함수의 그래프의 표현 아닙니까? 맞죠? 얘 잘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x, y가 얘를 만족한다라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 얘를 x는 p-3이라고 써주고 그냥 y는 그냥 q라고 써도 상관없죠. 그죠? 이걸 가지고 x, y가 만족하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얘라고 했죠. 여기 끌고 와서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y 자리에 q를 넣어주면 되고 x 자리에 누굴 넣어주면 돼요? p-3을 넣어주면 되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제 뭐하고 뭐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P와 Q의 관계식으로 바뀌었죠. 즉 가로축과 세로축의 관계로 바뀌었죠. 맞아요? 맞아요? 아까 내가 평행이동하면 뭐 나온다 했어요? 가로축을 3배 준 다음에 2배 해준 게 세로축 나온다는 뜻이죠. 어때요? 이거죠. 그래서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옮길 때는 이런 이유로 X 대신에 X-3을 써주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쌤, P축, Q축 다른 거잖아요. 아니야. 결국은 뭐야? 내가 아까 집착하지 말랬지. 가로축과 세로축을 P축, Q축, X축, Y축 이거 막판에 그냥 뭐라고 바꿔도 돼요? X, Y로 바꿔도 돼요. 그럼 쌤, 저 X, Y와 이 X, Y는 다른 X, Y인데 왜 같은 문자로 쓰죠? 여기서의 말하는 X, Y는 진짜 X, Y를 문자라는 그 어떤 특정한 정해진 숫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로축의 값과 세로축의 값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행이동의 정체였습니다. 오케이. 정리하세요. 여기까지요. 지금. 그러면 2차 함수 넘어갑니다.